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제가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족할 만한 성공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성공은 못 해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성공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성공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복잡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리적으로 단순하게 이 몇 분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분야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의 성공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팁을 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성공이라는 건 어떤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자격증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스펙의 수준에 달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이정표를 주는 것,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 있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든지 뭐 고시라든지 또 내가 원하는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얘기는 20대나 30대쯤에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인데 반드시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복잡계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변수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 10년, 20년 공부해서 난 10년, 20년 후에라도 난 합격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그냥 쭉쭉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이 유한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5년 동안 해야 될 공부의 인풋,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실패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복잡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고 싶다고 할 때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라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산에 올라가는 게 나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사업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끝이 없거든요. 정해져 있는 방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할 수가 없는데 20대 분들, 10대 분들, 20대 분들은 이거는 다른 핑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대셔도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그 산 위에는 없거든요. 고지 딱 하나거든요. 여기 가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는 자원에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한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지를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산 정상에 서서 쉴 수 있는 공간은 10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빨리 올라가야 되면은 3년 내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효율성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다른 거는 다 희생을 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매진을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에 무슨 변수가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뭐 나 건강이 안 좋아 뭐 힘들어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좀 요령도 부리게 되고 좀 실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베이스 캠프에 잠깐 쉬는 게 아니고 그건 내려오는 거거든요. 올라가다가 쉬는 건 좋은데 쉬었다가 올라가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무조건 올라가다가 요령을 부린다거나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올라가다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게 곧 실패거든요. 그러면은 고지는 바로 저기 있는 게 눈에 보이지만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대 분들이나 20대 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포뮬러라는 책에 보면은 성과는 있으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뭐 대학교, 그다음에 뭐 무슨 고시라든지 뭐 대학원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자체가 연결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내가 그냥 가만히 뭐 다른 여러 가지 과외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거 자체로 연결망으로서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는 그거 자체로 연결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이렇게 목표가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자기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다. 라고 물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만 맥락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을 때 나쁜 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맥락, 그때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무조건 실행하거나 알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무엇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항상 우리가 책을 보면은 정체성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습관책 읽을 때도 그게 정체성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평균의 종말에 대해서도 개개인성 얘기하는 거 자기 정체성 얘기가 되는 거고 성공에 대해서도 보면 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즉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옳은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우유부단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또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살면서 이러면서 겪는 갈등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고 살았고, 근데 지금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가진 현재의 정체성, 현재의 모습, 현재의 관념, 현재의 상태, 모든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그리고 나타나는 이미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고유하게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진 그 자기만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쭉 밀고 나가 보세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외향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건 좋으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내 정체성에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람의 종류가 스펙트럼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렇게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심하다고 그래야 될까? 뭐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왜 쟤는 저러네 하고 욕먹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약간 좀 배척받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보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근데 그 친구들 보면 그런 선후배들 보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서 주위에서 욕을 해요. 뭐 뒤에서 그러기도 하고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사람의 그런 정체성과 그런 모습 자체가 그 모습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예.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남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똑같이 일관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정체성이 저렇구나. 근데 저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멋진데 또 그런 모습이 어떠한 상황하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시점이 와요. 그게 사람을 알고 살아가면서 초기, 중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좋은 모습,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자아를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시도해 보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당연히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갈등이 되고 자아 분열까지 막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왜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한 각계의 모습들이 다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너무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발전을 위한 노력 이외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하는 모습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당신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빛이 난다. 그리고 주위 분들부터 반드시 인정을 받는 날이 온다. 단 그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민들을 많이 한 모습인데 하루라도 더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저보다 제가 부러워하는 여러분들, 왜냐면 앞으로 책 읽을 시간도 많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고 이렇게 부러운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미리 알고서 계신다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보세요. 제가 아까 50충기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 사람도 지금 여기서 저러고 있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옹 이사님께서는 시간이 30대 초중반 되니까 시간이 아까운 알겠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겠다. 저는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30대 때 그런 거 몰랐거든요. 모르고 시간의 소중함을 최근에 깨닫게 돼가지고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금방 죽을 사람처럼 사느냐.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이제 와서. 그래서 이 모임 있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운 만큼 제가 가진 그 경험을,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경험을 보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번뜩하고 느끼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하실 수 있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명담인데요, 이건. 무슨 말씀을? 저는 약간 스님의 직문직설제 그 무슨 거 그런 느낌마저도 약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10대, 20대 분들을 위한 기조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반대로 30대 중반과 40대를 다가가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금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지나 보니까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이실 것 같아요? 저는 40대요. 40대. 맞습니다. 40대. 예, 40대가 황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그때가 황금기였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는 멘토를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경험 무시 못 하거든요.
꼰대라고 하셔도 그분들 어쨌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경험은 책에서 안 나와요. 네, 책에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것은 좋기는 한데 각 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낀 경험처럼 또 소중한 게 없어서 그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예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40대, 50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20대, 30대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죠?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30대보다도 40대 때 훨씬 더 화려하고 즐겁고 자극적이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대하고 30대는 노력을 하실 때예요. 노력을 하실 때고. 저보다 선배님은 저를 보면 그러겠죠. 50대가 황금기가 될 수 있다.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특히 남자는 40대가 황금기네요. 네,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못 느꼈기 때문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회장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그분한테 50조 내놓으면은 당신을 건강한 30대로 돌려놓겠다면 50조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다 50조 부자신 거예요. 저희들은 다. 네. 네. 막판에 BGM 부종. 그러면 질문인데 변호사님은 지금 황금기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성으로서는 40대가 황금기인데요. 그 황금기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고 그래서 50대, 60대를 황금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여서 그래서 제가 요 앞 시간에 제가 인생을 거꾸로 산 것 같다, 거꾸로 살았다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10번도 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고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것들이 젊어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지 많아서 젊을 때는 나의 창고에 양식을,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나중에 나의 황금기 때, 40대 때, 50대 때 얼마나 커다란 핵폭발급 화력을 갖추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20대 때, 30대 때 우리가 잠책이라든지 저런 걸 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시간 아껴가면서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엄청난 성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